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어저께 그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중에서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런 오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고자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는 이 전세 대출보다도 그 담보대출 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올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담보대출이라는 문제에 그 궁금증을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규제만 하면 뭐합니까? 서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6월 17일 전세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취지는 제가 그때 6월 17일 그 대책 나올 때 설명드린 것처럼 투기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를 전세 대출로 활용해서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집을 샀는데 사지 않고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이용해가지고요. 활용해가지고. 보통 이겁니다.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거 전세자금 대출을 했어요. 전세를 살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살고 있는데 그럼 여유가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투기 지역에 있는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취지입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향후 7월 중순에 시행된다는데 규제 시행일 이후라고 합니다. 내용은 7월 중순에 할 것 같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그 3억 초과 아파트에 구입하고 이후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 전세 대출 제한. 이게 뭐냐면은 내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샀어요. 그 후에 구입하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 예외적인 조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쉽지가 않은 경우죠. 케이스가. 그런데 전세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아닙니다. 그때 나와도 내용도 그때 읽어보시면 아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대출을 지금 해서 만기가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가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만기가 나는 내년 1월 1일인데 6월 1일이다. 그럼 6월 1일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거꾸로 그 세입자가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이번 년 9월 달이다. 그럼 9월 달에 전세 대출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대출 받은 거를. 왜냐? 보통 우리가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보통 동시 패션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를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그 돈으로 전세금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 밑에 있습니다. 통산적으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 시 본인의 전세 만기와 구입주택의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해서 일치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런 경우에서는 바로 회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는 없죠. 6월 17일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내 관련은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규제 대상에 있는 집인데 전에 샀어요, 내가 집을. 근데 그걸 3억 이하로 샀었던 거예요. 3억 이하.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규제 지역이면서 3억 초과죠. 근데 그 와중에서 전세 대출 연장 불가다? 아닙니다. 왜냐면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속받은 경우, 상속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세 대출 연장 불가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아서 당첨이 됐는데 그 규제 지역으로 된 거예요.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한 행위부터 제한하는 거라 그 전 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그게 투기과열 묶여도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그러니까 시행일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에요. 근데 시행 후 나서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이거를 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내되 바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다만 현재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거예요. 바로 회수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규제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바로 갚는 건 너무 불합리하죠. 다만 만기 연장은 제한한다는 겁니다. 만기 후에는 거절하는 뜻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 대출을 신청하여 유인 중인 자가 또 규제 지역에 산다. 규제 시행일 이후 그러면 케이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단 이게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의미하여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규제 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도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담보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분양권이나 이걸 사게 되면 뭐 아파트 소유권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등기하는 날까지는 회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냐? 잔금 치를 때 내라 이거예요. 동시에 이행을 하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전세로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집을 규제지역을 샀어요. 그 잔금 치를 때 여길 돈을 갚고 그 전세자금 대출 다 회수하고 거기 산 아파트를 들어가는 뜻이랍니다. 뜻. 여기 보십시오. 그럼 전세대출 상환은 그 아파트 실입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부가 하는 지금 계속 규제하면서 계속 원칙이 뭐냐? 실거주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무주택자나 그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발표한 6월 16일 대책 중에는 솔직히 너무, 빠르게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무주택이나 실소유자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조금 기재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케이스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나왔으면 진짜 좋겠어요.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에는 70%인데, 투기과열지역에서 50% 들어가면 20%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잔금 못 치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곧 아파트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좀 좋게 보완책이 나와서, 우리 서민들 피해 안 볼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는 규제 적용이 여부는 아닙니다. 아파트로만 대상하는 겁니다. 갭 투자 우려가. 왜냐면 빌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정부가 6월 17일 정책을 하는 거는 빌라는 다세대가 아니라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빌라 다세대가 아니에요. 그거 많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셔라. 그렇게 바로바로 회수하는 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자료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